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오늘이요 3주차가 되겠습니다. 이중구 서울대 교수님 미시경제학 연수문제 7장에서 9장까지 한 문제씩 모두 3문제를 똘똘이 풀이해 봅니다. 자, 달려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이진 씨의 폰 노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자, U는 3m 더하기 4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 M은 만원 단위로 표시된 금액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250만 원을 투자한다면 0.5의 확률로 투자액 전부를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250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0.5의 확률로 340의 순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자, 발문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0.5의 확률로 250을 날릴 수도 있고 0.5의 확률로 순이득을 340을 벌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투자 시 기대 효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효용은 각 확률에 관련된 내용을 구해서 확률로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자, 먼저 0.5의 확률로 250을 모두 날렸었을 때 효용을 먼저 한번 구해서 이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소득 250을 다 날린다는 것은 이 M의 값이 252 마이너스 250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M을 마이너스 250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날렸기 때문에. 그러면 3과 곱하면 마이너스 750. 자, 플러스 400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50의 U를 구할 수 있겠죠? 분명히 마이너스 250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750. 자, 400과 연결 지으면 마이너스 350. 자, 그래서 분명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50의 효용을 얻는다. 자, 일단 요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350의 효용이다. 자, 그런데 이거와 함께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또 다른 확률 0.5로 순이득 340을 벌 수 있대요. 그러니 M의 값이 플러스 34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과 곱하면 3, 4, 12, 3, 3은 9, 1020이 나오죠? 1020에 400을 더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1420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때 효용은 14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을 계산해서 자, 다 더하면 자, 바로 얼마가 나올 것인가? 자, 계산을 좀 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 값은 바로 535로 계산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잔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이냐?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다? 535의 효용이 기대되는데 만약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면 투자를 안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소득 M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 결국 효용은 400만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안 했을 때 효용은
400이 되는데 투자했을 때 기대 효용은 535가 될 테니 분명히 투자 시 효용이 더 커요. 그러니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에서 명심하실 일은 분명히 투자를 했었을 때 전부 날리게 되면 250이 나가는 거니까 M을 마이너스 250을 넣어서 계산하면 우리 마이너스 350이 효용이 계산되고요. 투자를 해서 순이득 340을 얻게 되면 자, 여기 340을 대입하면 1420을 얻게 돼서 기대효용은 535가 된다. 그런데 아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M의 변동이 없으니 결국 400만의 효용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시효용이 더 크니까 투자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똘똘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본 투입량이 K바로 주어져 있을 때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에 Q는 3L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평균 생산 곡선과 한계 생산 곡선을 도출해 봐라. 사실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평균값은 무슨 기울기요? 분명히 원점 기울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한계값은 접선 기울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바로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요. 자, 분명히 Q는 3L이니까 Y축을 Q, X축을 L이라 했을 때 기울기 3에 원점 나오는 직선으로 생산함수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평균은 원점 기울기거든요. 자, 원점 기울기 어느 점에서 표시하더라도 요 기울기 3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계값은 접선 기울기인데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은 그 직선 자체가 접선이 될 테니 어느 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접선 기울기를 잡더라도 모두 3으로 같죠. 그러니 모두 3으로 같더라. 자, 답은 이미 나오지만 우리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균, 자, 소위 APL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APL은 L분의 Q가 되죠. 자, Q는 3L이니까 자, L로 나누면 3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우리 APL 한계 생산물을 구해보면요. 자, Q 함수를 L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3L을 L로 미분하면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식 과정을 통해서도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똘똘한 문제예요. 자, 생산함수가 Q는 2L 더하기 3K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더하기 꼴로 나와 있는 함수 우리는 선형의 함수임을 알고 있지요. 자,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W와 V랍니다. 원래 노동값은 V는 당연하고요. 자, 자본값은 R을 쓰는데 이 문제는 V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용함수를 도출해봐라. 우리 비용함수는 통상 C라고 하는 것은 WL 그리고 RK의 패턴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쌤이 선형함수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등비용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어느 축? L축이었죠. 이에 비해서 등량곡선의 기울기보다 오히려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크다면, 즉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면 바로 K축에서 생산자 균형점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요 작전에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등비용선 기울기는 R분의 W인데 R을 V로 쓴다고 한다면 V분의 W 등비용선의 기울기 우선 제시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면, 자, 우리 요 식에서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자, Q를 막대기 칠한 다음에 K로 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K를 풀면 2L을 넘기면 마이너스 2L. 자,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알 수 있죠. 하지만 경제학에서 마이너스는 우하향의 방향만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등량곡선 기울기는 3분의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분명히 V분의 W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어졌어요. 자, 분명히 그런데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자, 더 커요. 클 때는 무슨 축이라 했었습니까? L축이라 했었죠? 바로 어디서요? 여기에서 생산자 균형점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3분의 2라는 거죠. 자, 따라서 L만 대입하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 비용함수 C는, 자, 여기 있는 K는 전혀 무관하고 WL만 관련될 테니, 자, 임금 W, 그 다음 L만 대입한다. 자, 그런데 위의 생산함수에서 K가 0일 테니 L로 풀어제끼면 2분의 Q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뭘 대입한다? 2분의 Q를 대입한다. 그래서 W 곱하기 2분의 Q로 분명히 비용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분의 WQ가 되더라. 자, 이번에는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V분의 W인데 등량의 기울기 3분의 2가 오히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작은 경우, 등량이 작은 경우는 무슨 축이었습니까? K축에서 생산자 균형점이죠. 자, 우리 그림을 이쁘게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L이고요. 여기 K가 나옵니다. 자, 분명히 등량곡선의 기울기 먼저 잡을게요. 3분의 2라고 우리 한번 잡아봤을 때 요걸 3분의 2라고 잡겠습니다. 그런데 등병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자, 더 클 땐 어느 축이었습니까? K축.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의 등병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생산자 균형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K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곡선은 K만 대입하기에 WL 없애버리고 R, K. 근데 이때 이제 우리 R이 아까 분명히 뭐로 썼었어요? V로 썼었죠? 그러니 우리 이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V 내 K가 될 겁니다. 그럼 K만 좀 바꿔주면 되는데 생산함수에서 L 없이 K만 대입하니 K는 3 넘기면 내 3분의 Q가 되더라. 그래서 V와 곱하게 되면 3분의 VK가
VQ가 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등병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는 무슨 축이라고요? K축. 바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산자 균형점이. 즉 K만 대입하는 거니까 WL 없이 RK를 대입하자. R 대신에 V를 썼으니 VK. 자, 우리 여기서 L 없이 K를 본다면 3분의 Q. 그래서 정답은 3분의 VQ가 된다. 사실 개인적으로 9번의 문제는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중구 서울대 교수님 미시경제학 7장에서 9장까지의 연습 문제 한 개씩 살펴봤습니다. 저는요 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